반갑습니다. 로고스 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정신여고 2학년 수학 1에 대한 영상이고요. 이번 정신여고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게 출제되진 않았고요. 자세한 분석 자료는 로고스 학원 블로그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1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 문제는 올림포스에도 있고 저랑 수업 시간에도 변형 문제까지 해가지고 다뤘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졌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y는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판단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1을 놨을 때 로그 a의 x값이 1이 나오게 하는 값이 a고 로그 b의 x값이 1이 나오게 하는 값이 b니까 조건을 만족하도록 잘 그려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판단을 해보자면 기억은 두 개 다 보실 필요 없이 하나만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a 값이 있으니까 a를 로그 b의 a에다 집어넣었을 때 자, 여기가 로그 b의 a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b의 a 값은 지금 1보다 큰 쪽에 존재하니까 로그에다가 a의 b는 역수라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거고요. 그러니까 로그 a의 b가 더 크다는 말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는 a 플러스 1이라는 값으로 이제 밑이 바뀌었죠. 자, a 플러스 1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다 1을 더해 보시면 자, 여기 a 플러스 1, 여기 b 플러스 1, 여기 2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증가함수를 그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증가함수를 그려보면 자,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 y는 1이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제대로 그려졌나 확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1일 때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지 각각 1이 나오니까 조건에 맞게 제대로 그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1에다가 지금 b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 b 플러스 1이 있고, 자, 요 값이 뭐가 될 건가 봤더니 여기가 로그에다가 a 플러스 1에 b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 걔는 1보다 크니까 니은은 옳은 답이 되겠네요. 자, 디귿은 로그에다가 a에 a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 여기를 b 플러스 1이라고 볼게요. 그럼 로그 a에 a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로그 a에 a 플러스 1은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로그 b의 b 플러스 1은 무조건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로그에다가 b의 b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로그 a 플러스 1이 b 플러스 1보다 무조건 크니까 디귿도 맞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4번입니다. 객관식 12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올림포스에 있는 것을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변형을 했어요. 그래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하는데 조금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fx, gx도 있지만 이 부분인 절대값 함수가 들어가 있는 hx 그래프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함수값의 위치관계를 가지고 절대값을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하고 g가 어떤 함수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기하고 점근선 등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면, 자, fx의 주기는 어떻게 될 거냐, 원래 탄젠트는 파인데 x계수가 4분의 파이니까 4가 될 거고, 따라서 이제 점근선은 어떻게 될 건가 봤더니 x는 2가 나올 거고요. 자, gx의 주기를 확인해 봤더니 원래는 2파인데 2분의 x가 있으니까 얘도 주기가 4짜리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먼저 표현을 해 보도록 하면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F1의 값을 봤더니 2에다가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돼서 2가 될 거고요. G1이라는 값도 봤더니 2에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에 더하기 2가 돼서 2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라는 애를 하나 더 표시를 해 보도록 하면 여기에 2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모양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2까지 떨어질 거고, 탄젠트 모양은 어떻게 될 건가 봤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제는 이걸 가지고 hx를 찾아낼 건데요. 자, hx는 fx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 보시면 아래 거는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fx와 gx 위치 관계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자, 먼저 fx가 위에 있다면 이쪽 부분이 양수로 풀릴 거기 때문에 gx라는 함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자연적으로 fx라는 함수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그림이 어떤 모양일 거냐,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아래는 이런 그래프하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주기가 얼마마다 2마다 또 그려내시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느냐,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요거는 제가 직전 보강 때도 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그래프를 쉽게 규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자, 제일 먼저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무조건 1,0을 지날 거니까, 자,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2,2를 지날 때 교점이 몇 개가 만들어질 거냐면 한 개가 만들어질 거고요. 만일 4,2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3개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점을 좌표를 이용을 해서 개수를 세면 좀 더 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좀 만들어 보시면 교점이 2,2를 지날 때는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한 개가 만들어지고요. 4,2를 지날 때는 3개가 만들어지고, 6,2를 지날 때는 5개가 만들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요거 보시면 2, 4, 6으로 가고 얘는 1, 3, 5로 가죠. 그래서 2 곱하기 1을 지날 때는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고요. 2 곱하기 2를 지날 때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2 곱하기 k라는 x 좌표를 지날 때는 2 곱하기 k-1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좌표를 지나야 되는지 봤더니 2k-1이 399가 돼야 되니까 2k가 4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 하면서 400,2를 지날 때 교점이 399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에다가 2의 n에 400을 지났을 때 y값이 2가 되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2n의 제곱이 4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n값은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객관식 13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은 우린 지수에서도 했었고요. 로그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평행이동입니다. 얼마나 평행이동 됐는지를 찾아내실 수만 있으면 계산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y는 8에다가 4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6이라는 놈인데요. 자, 얘는 4에 2분의 3제곱을 하면 8이 나오죠. 그리고 4분의 1에 x에 더하기 6 이렇게 썼으면 얘는 4분의 1에 x-2분의 3에 더하기 6이기 때문에 y는 4분의 1의 x제곱을 x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6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한 것을 가지고 판단을 먼저 해봐야 될 게 뭐라고 했냐면,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것을 표시를 해보시면 여기가 2분의 3만큼 갔고 여기가 6만큼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기울기의 x가 2분의 3만큼, y가 6만큼 했더니 기울기가 4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보시라고 했고요. 자, 기울기 4를 이용해서 나머지 길이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울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자, 기울기가 4라는 것은 x 증가량이 1이면 y 증가량이 4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17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데, 자, 두 개의 관계를 잘 보면요.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 길이가 2분의 루트 3에다가 루트 17이다 라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함수하고 직선들을 그림으로 하나 표현해 보면, 자, 이런 그림을 얻어낼 수 있는데, 자, 이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이용을 해서 먼저 평행이동과 길이 관계를 먼저 따져보면, 자, 요만큼이 지금 2분의 3만큼 이동한 거고, 여기가 6만큼 이동했을 때 이고요. 자,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3 루트 17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자, 요 노란색 도형은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높이만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럼 그 높이는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라는 건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가르쳐 드렸었냐면, 자, 여기 한 점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높이가 되겠죠. 수선을 내리면 얘가 높이가 될 건데, 우리는 얘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사용할 건데, 왜냐? 요 절편이 지금 얼마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냐면 8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요 절편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7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닮은 비가 얘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대 h가 우리는 루트 17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h 값이 뭐가 될 거냐면 루트 17분의 7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떻게 될 거다? 자, 2분의 1의 밑변이 2분의 루트 3의 루트 17, 높이가 루트 17의 7인 평행사변형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분이 돼서 2분의 3이죠. 그래서 4분의 21입니다. 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서술형 3번 문항입니다. 제가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자연수 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는 나올 것이다 라고 꼭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왔어요. 난이도가 높게 나온 이유는 자, 보시면 미지수가 밑에 미지수가 다 주어져 있고요. 심지어는 유리함수에서도 미지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풀었던 유형 중에서 어느 부분이 유사한가를 잘 생각을 해보고,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었던 적이 언제인가를 떠올려 보면 풀이의 시작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수 로그 파트인데 왜 유리함수가 나왔을까? 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고, 더군다나 뭐가 나왔냐면 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 중에 유리함수에서 최대치수 문제는 뭐였지? 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유리함수 위에 한 점에서 축에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한 최소값 문제, 이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를 B', 여기를 A'이라고 했을 때, 그때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t, t분의 A라는 값을 가지고 좌표를 P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T 더하기 T분의 A에 대한 최소값 문제였죠. 그래서 얘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산술기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는 언제 성립한다? 자, T하고 T분의 A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루트 A일 때 성립한다 라는 것을 찾아내셨으면, 자,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쓸 거냐면 루트 A, 루트 A라는 값을 갖는다 라는 것을 알아냈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어야지만 핏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거고, 그럼 B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A, 로그의 A의 루트 A가 돼서 루트 A,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둘레라는 것을 이용을 해 보시면 루트 A에서
루트 a에서 얘를 뺐을 때 2분의 1을 뺐을 때 그 결과물이 이 사각형 둘레 6의 4분의 1인 2분의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루트 a가 2가 돼서 a 값이 4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점의 좌표, C점의 좌표, A점의 좌표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B점의 좌표는 이제 뭐가 될 건가 봤더니, 자, B점의 좌표는 2,2분의 1이라는 애가 될 거고, 그래서 A는 2분의 1,2가 될 거고, P점의 좌표는 2,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요 영역에 대해서 자연수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 중에 뭐가 있냐면 1이라는 값이 있죠. 그래서 1을 여기에다 넣어 봤더니, 자, 1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 봤더니 얘가 a의 1제곱, 즉 4가 된다.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1,4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 점의 개수를 세보면, 자, 여기에 1,1이 하나 있고요. 여기 1,2가 있고요. 여기 1,3이 있고, 그 다음에 2,1이 있고, 2,3 이렇게 총 5개의 점이 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1,1, 그 다음에 1,2, 1,3, 그 다음에 2,1, 3,1 이렇게 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4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교재에도 있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냐면 밑을 맞춰서 표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A는 A의 2분의 1제곱일 거고, B는 A의 2분의 A제곱일 거고, C는 A의 A제곱, 그 다음에 D는 A의 A제곱입니다. 라는 건데, 자,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A가 2분의 1에서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떠올려야 될 함수는 A의 X라는 함수고 얘가 감소함수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2분의 A, A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주어진 요 부분, 주어진 조건, 자, 요 부분을 2로 나눠 주시면 4분의 1, 2분의 A,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 A에다가 1입니다. 이런 크기 관계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셨을 때 자, 감소함수라는 것 때문에 크기 순서가 어떻게 정의가 될 건가 봤더니 A의 2분의 A가 가장 크고 A의 2분의 1이 그 다음에 A가 되겠네요. 이제 나머지 하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걸 사용할 건데요. 자, A의 A제곱과 A의 1제곱을 비교해 보시면 감소함수니까 얘가 더 클 거고, 자, 밑이 A인 곳에 얘네들을 지수 부분에다가 하나 더 넣었다고 보시면 여기는 A의 A가 될 거고 여기는 A가 되겠죠. 그러면 크기 관계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A의 A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은 순서대로 적으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작은 애는 D,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에는 A, 그 다음에는 B다 라는 것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서술형 5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요 범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제일 먼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3에다가 sin x는 2에다가 코사인 제곱 x고요. 자, 이쪽 부분은 2에다가 1 마이너스 sin 제곱 x입니다로 정리가 될 거고, 자, 이 식을 이항을 시키면 2에다가 sin 제곱 x 더하기 3에다가 sin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리고 2에다가 sin x 마이너스 1에 sin x 플러스 2는 0입니다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 부분은 0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양수 쪽에서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 x가 이번에 0보다 작으면 3에다가 사인의 마이너스 x, 2에다가 코사인 제곱 x, 마찬가지로 얘는 2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은 사인 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자, 요 부분이 문제인데, 요 부분은 이제 4사분면에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사인 x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 자,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2에다가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에다가 사인 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서 2에다가 사인 x 더하기 1하고 사인 x 마이너스 2는 0이다로 정리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은 또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음수 쪽에서 찾아야 되니까 답이 6분의 7파이 이런 애들이 아닌 x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된다. 4사분면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3사분면에 있는 아이들이 될 거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6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도 내신 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고,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요. 치환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쪽 부분을 치환을 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세타라는 식을 2x 더하기 3분의 파이다 라고 치환을 하면 세타 범위는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죠?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풀어야 될 부등식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자, 요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각을 생각을 해서 먼저 문제풀이를 가져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예각은 6분의 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값은, 코사인이 음수인 부분은 2사분면과 3사분면이기 때문에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입니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요. 코사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면 세타가 어디와 어디 사이로 움직여야 되는가 봤더니 6분의 5파이와 6분의 7파이 사이, 또는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와 3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사이를 움직여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주시면 6분의 5파이가 2x 더하기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7파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6분의 17파이죠. 6분의 17파이에다가 2x 더하기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19파이네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자, 얘를 정리해 주시면 x 값이 누구와 누구 사이가 나오냐면 얘는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12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얘는 4분의 5파이, 그 다음에 12분의 17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서술형 7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방정식에서도 다뤘었고요. 부등식에서도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포스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주의사항이 뭐라고 했냐면 진수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얘네들도 진수가 되고 이 전체도 진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진수 조건을 파악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관건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수는 로그의 루트 5의 x에서 있기 때문에 x가 양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 진수는 로그의 루트 5의 x-1인데 얘가 양수여야 되고,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로그의 루트 5의 x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x가 루트 5보다는 커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루트 3의 로그의 루트 5의 x 마이너스 1도 진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시면 로그의 루트 5의 x의 마이너스 1이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로그에다가 루트 5의 x가 2보다 커야 됩니다. 해서 x가 5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모두 다 만족하는 것을 진수 조건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x가 5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풀어 나가셔야 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값이니까 그러니까 증가함수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로그에다가 루트 3에 로그에다가 루트 5의 x-1이라는 것은 루트 2의 제곱보다 부동 방향이 이쪽이군요. 루트 2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2보다 작아야 되고요. 로그에다 루트 5의 x-1은 루트 3의 제곱보다 작아야 되니까 9보다 작아야 될 거고, 로그 루트 5의 x는 이제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됐으니까 x는 루트 5의 10제곱보다 작은, 그래서 2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진수 조건하고 다 표현을 해보시면 x값은 5보다 크고 2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